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리안 도깨비 별료입니다. 25년 6월 3일 증시 전략이 아니죠. 오늘 쉬는 날이죠. 자, 이런저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국장 코스피 뭘 보고 2800 보인다 그러느냐. 도깨벨리가 어제 아침에 자, 증시는 일시적 조정을 좀 받고 가자. 그래야 보기도 좋고 다 좋지 않겠냐. 어제 역시나 조정을 받았는데 양호한 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코스닥은 올랐죠. 그렇죠? 전 늘 말하지만 코스피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을 보는 자, 옵션 만기가 끝나고 그러니까 주 옵션 만기가 끝나고 이제 2700 후반대가 보이고 드디어 2800까지 보이는 옵션 포지션이 나왔어요. 도깨밸류가 뭐 아무 생각 없이 2800 보인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죠. 자,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들 아는 내용이죠.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서 이야기 해드리는 거잖아. 그렇죠? 이걸 보여드리면서 제가 5월 15일부터 5월 14일부터 이걸 보여드리기 시작했어요. 5월 14일부터도 2700 보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그렇죠? 5월 14일. 드디어 2700 구경했단 말이야. 그리고 2730까지도 간다. 2730 근처까지 갔었잖아. 며칠 전에. 그렇죠? 자, 그런데 쭉 밑으로 내리자고. 어제 증시 끝나고 나서 그저께. 그러니까 그저께 증시도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2795 보이니까 2800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 어제장 끝나고 어제장 끝나고는 이제 똑같아요. 2790이나 2800이나 똑같은 겁니다. 왜? 요 선물 지수는 37.2, 372.5 요거 똑같은 거거든. 근데 환산 숫자 요게 바뀌기 때문에 2790이 될 수도 있고 2800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어찌됐든 결론이잖아. 이 증시 이야기는 결과론이거든. 결과론. 이유가 어떻게 돼서 야 하락이 90%고 상승이 10%야. 그래도 만약에 상승이 마감됐다. 상승으로 마감됐다. 그러면은 90%는 하락했는데 10%밖에 확률이 없었는데 상승이 나왔어. 그럼 그 10%의 사람들이 결국 결론은 맞은 거잖아. 그렇죠? 이 증시는 결과론이거든. 자, 그런데 어찌됐든 도깨비밸류가 5월 14일부터 보여드린 대로 지금 지수 상단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2700까지 왔기 때문에 일단은 2650이나 60 정도까지는 내려왔다 가는 것이 보기도 좋고 모든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 해드렸단 말이야. 그렇죠? 어제 그래서 장중에 조정 좀 받다가 보합권으로 올라와서 마감이 됐어요. 양호한 조정을 받았지. 그렇죠? 자, 그러면 내일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는 그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는 그 아무도 모릅니다. 선거 끝나고 폴란드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나라도 있고, 미국처럼 쫙 올라가는 나라도 있고, 그렇죠? 독일도 쫙 올라갔어요. 독일 선거 끝나고 일시적으로 쫙 올라갔어요. 그런 것도 있고,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옵션 포지션에서 보는 돈 많은 놈들이, 여기서 돈 많다는 애들은 뭐 몇백억 돈 많은 게 아니에요. 최하 천억 단위 애들이지. 몇 천억 또는 뭐 조 단위 나오겠죠. 외국인 세력들 그들이 이렇게 370, 372, 뭐 이렇게 370까지도 보는 애들이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 하단도 있잖아요. 350 보는 애들도 있고 물론 그렇게 보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는 애들이 얘들이야. 얘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찰리라는 외국인 세력이 있어. 야, 나 1조 원 있어. 코리아 팀장. 이제 미국에서 조정을 하는 거지. 야, 한국 증시 어떠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야, 1조 중에 6천억을 상승에 배팅해. 4천억을 하락에 배팅해. 요거대로 말해드리는 거야. 요거대로.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상승으로 가면 먹는 거잖아. 자기들이 찍어놓은 목표 지점까지 가면 최적의 수익을 거두는 거잖아. 그럼 하락에 투자한 건 다 손실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자, 자, 1조 중에 반올림해서 6천억을 58% 60%라고 합시다. 6천억을 먹었어.
6천억 투자에 대비 금액을 먹어서 4천억 원 손실을 봤다고 쳐도 일단은 비중 20%가 더 실렸으니까 결론은 수익이잖아. 그런데 혹시나 해서 하락에도 4천억을 배팅을 했는데 위로 가는 게 점점점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럼 하락에 배팅한 걸 취소한다고. 하락에 배팅한 걸 취소한다고. 상승에 배팅은 콜 매수를 한 거고 하락에 배팅은 풋 매수를 한 거잖아. 그럼 하락에 배팅한 걸 취소할 수 있다고. 취소하는데 돈을 그럼 4천억을 손실 보는 거냐? 그게 아니란 말이야. 프리미엄만 주고 샀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만 손해보면 돼. 쉽게 이야기해드리는 거야. 제가 며칠 전에 아파트 이야기해드렸죠. 아파트가 분양가가 2천억, 아니 2천억이라면 분양가가 2억이야. 2억인데 요즘 분양시장이 별로야. 프리미엄이 100만 원밖에 안 붙었어. 마피는 아니고 프리미엄이 100만 원밖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50에 투자를 했어. 350에 4천억 다 투자했다고 치자. 그러면 프리미엄 100원어치만 손해보고 팔면 되는 거야. 이것만 주고 일단 매수를 하는 거야. 프리미엄만 주고 일단 매수를 하는 거라고. 이해갑니까? 야, 상승으로 확실히 갈 것 같아. 야, 그러면 이거 하락에 배팅하고 취소해. 프리미엄 손해보고 어차피 상승에 배팅하고 먹으니까 그거 프리미엄 손해봐도 아무 상관없어. 이런 게 옵션 시장이에요. 근데 만약에 갑자기 악재가 터졌어. 엄청난 악재가 터졌다고 치자. 그러면 이 상승에 배팅한 것도 프리미엄만 손해보고 그냥 취소하면 되는 거야. 옵션 시장이 그래요. 옵션 시장이. 그러니까 늘 매일매일 봐야 되는 거야. 지금은 상승에 배팅한 거가 우상향으로 계속하고 있잖아. 그럼 안정적으로 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일 만약에 이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무슨 미국에서 엄청난 악재가 터졌다 무슨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 상승의 배팅 확률이 20% 하락의 배팅으로 80%로 갑자기 늘어났다. 요게. 그래서 이것도 자주 봐야 되는 거야. 변화가 심한 거.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 보면 되는 거야. 이거는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치 않아. 이 프로테이지는. 근데 요거는 늘 봐야 된다. 지금은 상승 배팅이 계속 5월 14일부터 상승에 배팅하는 투자금이 더 많은 거로 계속 가고는 있습니다. 그걸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목요일 날 주 옵션이 끝났잖아. 그렇죠? 자, 이게 수요일까지는 상승에 57, 하락에 43이었어. 근데 목요일 날 옵션 만기 끝나는 날 상승에 62%, 38%로 상승이 더 늘었어. 그렇죠? 그렇잖아. 370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야. 2770. 자, 근데 7.49잖아, 이게. 근데 금요일 날 보자고, 금요일 날. 금요일 날 보니까 상승에 63% 이렇게 나왔어. 조금 늘었지, 조금. 자, 그러면 월요일 날 어제 어떻게 됐느냐? 58% 약간 줄었어. 줄었다고 나쁘다는 건 아니야. 왜 줄었느냐? 이 세력들도 생각이 있는 거지. 야, 2700에서 자꾸 3일째 못 올라가네? 자, 보자고. 2700까지 왔잖아. 그렇지. 2720을 찍었단 말이야. 그러고 이렇게 되면 야, 조정 좀 바꾸고 갈 수도 있겠는데 그 생각에 상승의 배팅을 하락의 배팅으로 약간 내린 애들도 있겠지.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냥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저도 차트상으로 여기까지 좀 떨어졌다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대선 끝나고 나서 내일 어떻게 될지 어찌됐든 이렇습니다. 요까지 내려오면 아주 아름다운 조정이지. 이때도 봐봐. 이때 쫙 올라오면서 이만큼 내려왔잖아. 계속 고공행진일 수는 없거든. 이렇게 갔다가 내려왔다. 아름다운 거거든. 자, 그럼 요 흐름을 말해야지. 자, 이때도 조정을 좀 더 받고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드렸었어. 그런데 갑자기 호재가 터졌잖아. 이날 호재가 터져서 이게 왜 갑자기 올라왔어요? 자, 중국 관세 140인가 150%인가 그거에서 45%확 줄었잖아. 트럼프의 결론은 작품이지.
그러면서 호재가 터지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180도 바뀌어서 쫙 급등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서 갔다 이날 또 갑자기 급등 왜 나온 거야? 이날 급등 왜 나온 거야?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 미국 법원에서 연방 법원에서 자 트럼프가 여기저기 상호 관세를 매기는 것을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 받기다 제동을 걸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쫙 올랐단 말이야.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응? 야 보통 이게 며칠 가거든요. 며칠 있다가 뭔가 말이 나오거든. 근데 그 다음 날 바로 나왔어. 항소 법원에서 뭐라 그랬어요? 결정 날 때까지, 2심을 가든, 대법원을 가든 결정이 날 때까지, 트럼프 상호 관세는 유지가 된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잖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것도 생각보다 빨리 올라간 거지. 왜?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거, 그 호재가 갑자기 두 개가 터져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원래 세력들은 대한민국 선거가 끝나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2730까지 올리려고 했었어. 옵션에서 보면은. 근데 지금 설명한 거 그 호재 두 개야 먼저 올라온 거거든. 먼저 올라온 거거든. 그래서 조정 좀 받고 가는 게 낫다. 그렇게 이야기 해드린 거고, 조정을 이틀 받았어요. 이틀 받았는데 대선 끝나고 어떻게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어찌됐든 결과론 앞을 보는 눈은 2800 보는 세력들이 나타났다 이 이야기야. 선물로 보면은 370 여기까지 보는 애들이 나타났다는 얘기야. 이해갑니까? 그러면 여기서 논스톱으로 막 가야겠어. 이렇게 지금 선물로 보면 표가 좀 확 나지. 자, 요거보다는 선물로 보면 자, 그저께 고점을 찍고 윗골이 길게 남겼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가 요 정도까지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아름답게 이렇게 내려왔다 가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어제 해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어제 조금 아름다운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선 끝나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미국 증시도 어떻게 되는지 또 봐야 되는 거고 미국 증시가 간밤에는 하락 출발했지만 올랐어요. 조금 올랐어요. 많이 올랐다기보다도. 근데 지금 현재 선물 지수는 또 내려오고 있어요. 선물 지수가 현재 몇 프로 내려오고 있느냐? 좀 전에 0.3%까지 0.3% 내려오고 있네요. 나스닥이 간밤에는 0.6% 올랐고, 자 그래서 도깨밸류가 2,800 이하기 운운하는 것은 이거 옵션 포지션이 그렇게 나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상승의 58, 하락의 42%는 뭐냐면 여기 하락에 배팅한 하락에 포지션 잡은 것도 상승에 잡은 것도 있잖아. 100으로 봤을 때 투자된 금액을 보니까 상승에 58이고 하락에 42란 얘기고 여기 프로테이지는 뭐냐면 여기 상승의 프로테이지는 상승에 투자한 애들만 모아놓고 1, 2, 3등을 나눈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9, 2780 일단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 이렇게 2700 후반대에 가장 많이 보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2700 후반대 가면 금방 가요 여러분. 가면 금방 간다고. 자 증시 오르는 날은 40포인트 50포인트 막 오르잖아. 그럼 엊그제 여기까지 올라왔었어. 자 그리고 2650까지 조정받아도 지금 2698이야. 아니 40포인트 뭐 급 떨어지면 금방 떨어지는 거지 뭐 하루에. 그렇죠? 그렇게 조정을 받아도 우리 들고 있는 주식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정도 조정은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 썸네일에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죠. 자 썸네일에 뭐라고 올려드렸어요? 아이고 썸네일 이거죠. 대선 전 선춤의 종목 급등 채비 어떤 종목? 가장 제가 포인트로 쫙 찍어드린 게 뭡니까? AI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종목들. 그것이 저는 대선 끝나고 나서 가장 크게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도 그들 종목을 들고 지금 있는데 가장 많이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보택시 관련주도 떨어질 때마다 선취매하면서 들고 가자 이야기했는데 AI 소프트웨어가 먼저고 더 크게 오를 거고 그 다음 걔인데 그 매집하는 것이 로보택시 관련주는 매집하는 것이 잘 안 보이더라고. 우리 회원님들이 들고는 있는데 AI 소프트웨어 종목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썸네일에 미래를 알면 불안한 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드렸어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자주 듣는 이야기지만 미래를 알면 불안감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옵션 포지션 다 설명해드렸듯이 조정을 받더라도 조정은 약간 받고 또 가는구나. 그리고 대선이 이제 내일이면 누가 당선됐다 나올 텐데 어찌됐든 누가 되든지 기대감이 쫙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기대감이라는 것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기대감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결과가 나오고 나서도 기대감은 있는 거야. 저 사람이 잘하겠지. 그런 기대감도 있는 거야. 대개 주식은 뭐 발표가 나면 야, 기대감이 올랐다. 뉴스에 떨어지는구나. 이러지만은 이 대선은 또 틀릴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죠? 어찌됐든 옵션 포지션은 이렇다는 거. 미래를 알면 불안감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코스피, 자, 이렇게 보합의 마감이 됐어요. 코스닥은 올랐고, 자, 코스닥이 0.8% 올라서 오른 이유는 알테오젠 6%, 알테오젠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누굽니까? 뭡니까? 시가총액 코스닥에서 제일 큰 애잖아. 코스피에서는 얘가 제일 크지만은 삼성전자가 알테오젠에서는 압도적으로 커요. 압도적으로. 2등하고 2등하고 엄청난 차이 납니다.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이렇게 6% 오르면 지수가 쭉 올라가요. 코스닥 지수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테오젠. 자, 그러면 코스닥 분위기는 어떻느냐? 뭐 60점 정도 뭐 내려간 종목도 있고 올라간 종목도 있고 그냥 그저 그랬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차트 한번 볼게요. 금요일날 차트. 금요일날 코스피 보면은 삼성전자 이용해서 순간 쫙 끌어당겼어. 이건 이제 저기에 트릭. 속임수. 속임수. 뭔 속임수? 파생 단타 치는 애들 속임수. 그래서 우린 맛있게 먹었지. 여기서 배팅 쳐갖고. 그저께는 당했어요. 그저께는 30분 봉으로 보면은 요날도 쭉 올라갔잖아. 여기서 이 정도 내려오겠지. 안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이날 선물방에서 손해봤어. 그리고 그 다음날 먹고 이날 또 먹고 두 번은 안 당해지. 두 번은 안 당해지. 그래서 늘 말해서 이 파생 트레이딩 하는 분들 매너리즘에서 잘 빠져나와야 돼. 어제 이랬으니까 오늘도 이래겠지. 그거에 당하면 안 돼. 갑자기 쫙 당겼다. 선물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선물 차트. 이거거든. 우리 어디서 매도 친 줄 아세요? 최고점에 363 위에서 매도 쳤어요. 363 위에서. 전 거짓말 안 하는 거 아시죠? 아니 거짓말하면은 지금 선물방에 있는 분들이 선물 채널방에 있는 분들이 댓글에다가 이 사람을 거짓말하냐고 말라 하겠지. 그냥 가만히 기다렸어요. 오늘도 삼성전자를 분명히 장난칠 거야. 쫙 끌어 당기더라고. 계속 기다렸어. 363 위에서 매도 치세요. 쫙 내려올 때 그냥 시원하게 먹고 그냥 끝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됐다는 거. 자, 어찌됐든 지금 파생시장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자, 여기서 이야기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갑자기 파생시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는 선물방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는 거예요. 증시가 좋든 나쁘든, 증시가 좋아도 나빠도 올라가는 분봉이 있고 내려오는 분봉이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 뭐를 골라서 먹으면 되는 거거든. 근데 레버리지나 곧버스 같은 거 하는 분들은 단타로는 쉽지 않아요. 추세로 봐야지. 여러분, 곧버스나 레버리지는 추세로 보는 거예요. 단타로 레버리지가 약해서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선물은 1,000만 원만 투자해도 여기서 매도 쳤잖아. 363에 매도 쳤잖아. 여기까지 순간 쭉 내려왔잖아. 여기까지 내려왔잖아. 그러면 75만 원을 먹어.
1000만 원 투자하고 75만 원, 7.5% 모는 거야 순간. 어? 옵션은 훨씬 더 먹고. 근데 곧버스나 그런 거는 얼마 안 된단 말이야. 어? 레버리지가 약해서. 곧버스는 레버리지가 뭐야 여러분? 2배잖아 2배. 그래서 곧버스 아니야 곧. 인버스는 그냥 1대1이고 곧버스는 2배잖아. 선물은 7배 7배. 옵션은 20배고 떨어진 거에 7배를 준단 말이야.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런 거예요. 자, 갑자기 저는 늘 원고 없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파생 이야기로 갔는데 그래야 늘 말하죠. 리얼이라고. 파생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시장 흐름이. 자, 그래서 이런 수급을 보면 뭐 좋다 나쁘다 특별히 볼 건 없어요. 그런데 최근 며칠 선물, 외국인이 선물을 초반에는 샀다가 계속 팔아. 그건 뭐야? 단타 친다는 얘기야. 선물로 끌어당기고 삼성전자를 끌어당기고 자기네들 원하는 곳에서 하락 배팅하고 내려왔을 때 청산하고. 추세는 위로 가고 있어 지금 추세는. 추세는 위로 가고 있고 장중에 트레이딩에서는 계속 끌어당기고 단타치고 끌어당기고 단타친단 말이야.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일단은 삼성전자를 가지고 뭐 단타 치든 뭐 하든 일단 기술적으로 보자고. 삼성전자 기술적으로 차트 모양새가 좋잖아. 일단 모양새가 좋잖아. 그렇죠? 자, 이날 쫙 끌어당겼다 내렸잖아. 이날은 제가 삼성전자로 장난친다고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 어디서? 채널방에서. 자, 이게 그저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저께 올려드린 거. 자, 뭐 이건 지난 거니까 삭제합시다. 이거 이런 거는 증권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자, 시장 보합 중 보합까지 시장 하락했잖아 이날. 그저께 하락하다가 보합까지 올라온 것은 다른 종목들은 거의 다 파란불이었어. 대형주들. 삼성전자 하나가 올린 거임. 현재 삼성 1.87% 상승해서 하나가 올렸다고. 삼성전자 하나가. 그러면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쭉 내려오겠지. 자, 여기 보세요. 삼성전자 혼자 하락을 멈추게 하고 있는데 3전 더 이상 상승 못하니 지수도 현재 0.2% 하락 중. 이거거든.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목요일 날 거예요. 목요일 날. 금요일이지. 금요일 이날. 금요일 날 삼성전자 쫙 여기 윗골이 보이잖아요. 쫙 올렸단 말이야. 쫙 올렸단 말이야. 그리고 쭉 내려왔단 말이야.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 선물 시장을 끌어당긴 거 일부러. 이렇게. 이날 조정받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미국 증시도 안 좋고 했으니까 이게 개파락이 나온 거야. 개파락이 나왔는데 순간 삼성전자로 쫙 끌어당겼어. 그리고 선물지수 올려놓고 쭉 결론은 쭉.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게 멈추면은 선물지수는 내려올 수밖에 없어. 왜? 다른 종목들은 거의 다 하락했었으니까. 삼성전자를 그래서 분봉으로 보여드리면 금요일 거 봅시다. 이렇게 삼성전자 쫙 끌어당겨 갑자기. 그리고 삼성전자가 더 이상 올라가지만 않아도 지수는 내려오게끔 돼 있었다. 근데 삼성전자를 쭉 보합까지 여기까지 내렸더라. 지수가 쭉 내려갔던 거지. 그래서 지수가 그날 이렇게 2700 터치하고 이렇게 2720을 터치하고 쭉 내려왔던 거지. 자, 이래서 삼성전자는 늘 도구로 사용돼요. 도구로. 자, 그러면 삼성전자 일단 차트는 보기 좋잖아. 어제도 그렇게 쭉 올렸다가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몸통알이 있게 마감이 됐단 말이야. 자, 그러면 지수를 쫙 2800까지 또 나왔잖아. 옵션에서.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 2800 갈 때 같이 올라가는 거야. 삼성전자는 그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수가 2700 아래에서 조정을 받는데 얘 혼자 막 간다? 절대 안 가요. 지수 같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갑니다. 네.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도깨비밸류가 포인트로 뭐가 핵심이다. 오늘의 키워드는 뭐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지수는 우상향이다. 일단은
옵션 포지션에서도 보듯이 우상향으로 잡혀 있다. 뭔가 갑작스런 대형 악재가 생기면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악재가 뭐 지금 글쎄요 뭐 생길 게 있으려나 그런 거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파생하시는 분들은 선물은 우리 회원님들처럼 제 선물 방에서 트레이딩 하시면 되는 거고 ETF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단타치기는 힘들다. 추세로 보셔야지. 추세로 보셔야지. 말 나온 김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 자, 레버리지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있네. 이틀, 뭐 이틀은 팔았고, 뭐 이틀은 샀고 하는데, 뭐, 자, 곧버스 한번 볼까요? 곧버스? 기관은 하락에 배팅을 하고 있네. 그런데, 요 수급은요, 잘 안 맞아요, 여러분. 증시 상승과 하락을 볼 때, 곧버스하고 레버리지 보고 하시면 박자가 안 맞아요. 그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이거는 박자가 안 맞습니다. 요 수급을 보고 결정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옵션 선물에서 답은 나온다. 이것도 파생이지만은 이거는 절대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옵션 선물 옵션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건 우상향이다. 일단 잡혀 있는 거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럼 파생은 그렇고 주식하시는 분들,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 된다. 그렇잖아. 뭐 손절 이야기 제가 최근에 뭐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야. 그냥 들고 있으면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야. 특히 AI 소프트웨어 내일부터 급등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 구독하시고 매일매일 보세요. 진짜로 매일매일 보세요. 제가 딱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거의 가고 있어요. 거의. 100%다 맞진 않잖아요. 거의 가고 있다는 거. 흐름만 알면 돼요, 여러분. 자,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어떻게 가라. 대로를 알려줬어. 근데 차가 막혀서 가끔 이렇게 새길로 빠져서 갈 때도 있어. 그런 건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야. 새길로 가는 거는. 그런데 대로는 안 틀린다는 얘기야. 부산까지 가는데 저 전라도로 중간에 고속도로에서 우측으로 잘못 빠져갖고 호남선 탈 수도 있잖아. 저는 그렇게는 이야기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저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부탁합니다.